자, 오매불망 기습노트 편 2회차 강의 시작합니다. 법치국가 시대 관련 판례와 법령 나와 있다, 그죠? 여기는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각 법마다 키워드가 뭔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 시험에는 법 이름과 내용을 바꿔서 나오는데 내용을 전체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키워드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프로이센 일반 단트법은 1 동그라미 하시고, 자, 프로이센은 독일의 옛날 이름이고 단트는 땅, 일반적으로 땅에 적용되는 법이니까 독일의 옛날 헌법을 말합니다. 우리 두 문자 뭐였죠? 일방이었죠. 그래서 경찰은 언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 방지잖아요.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는 거. 물론 방지와 제거는 같은 말이라고 이야기했었다, 그죠? 절박한 위험 방지를 경찰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게 일반 단트법이었죠. 그 다음 프랑스 재와 형벌법전 나와 있죠. 일방 형제잖아요. 형제.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면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이죠. 재산 및 안전을 보호하는 것. 그게 경찰이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돼 있고, 프랑스 재와 형벌법전이 가지는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 있죠. 바로 뭐다?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했다. 처음으로 구분하게 된 것은 경찰국가시대지만 이 시기에 처음으로 법제화했다.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법에 규정했다. 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물론 행정경찰 앞에는 광의란 말이 항상 생각됩니다. 광의 행정경찰은 소극적 질서유지, 사법경찰은 수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거였죠. 프랑스 지방자치법 좀 봅시다. 지자 그랬죠. 지자. 그래서 지방자치법자는 자치제 경찰 또는 지자체 경찰 다 같은 말입니다. 자치제 경찰은 공공의 질서 안전 및, 그리고 지금 우리 법치국가 시대 하잖아. 그러면 비경찰 현상이 일어나기 전이니까 위생사무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일방, 형제, 지자, 프합이잖아요. 프합이니까 경찰권 활동은 합당한 재량 또는 적합한 재량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합당과 적합은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두 문자 간단하게 하나만 챙겨갑시다. 일방, 형제, 지자, 부합 이렇게.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만 잘 챙겨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잘 아시는 1882년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전승기념비에 대한 조망권 확보를 위한 경찰청장의 건축금지 명령은 소극적 질서유지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경찰활동의 목적, 축소를 판결한 거니까 대단히 중요한 판결로 다뤄주고 있는 거고요. 또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왔던, 두 번 정도 나왔던 이야기는 이 크로이츠베르그 판결은 1882년입니다. 따라서 순서상으로 보면 프랑스 재화형벌법전과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사이에 들어가는 거니까 순서도 한번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경찰권에 관련된 기타 중요 판례 봅시다. 최근에는 이 부분도 시험에 곧잘 지문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타 중요 판례도 역시나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죠. 자, 첫 번째 봅시다. 불법 수색과 불법 압수로 수집된 전격,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위수증 배제 법칙이죠. 요거는 바로 맵 판결에 관한 설명입니다. 뭐 영어도 알아두시면 좋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영어 한글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변호인의 적경교통권을 침해해서 획득한 자백의 증거 능력을 부정한 판결은 에스코베도 판결이죠. 에스코베도 판결이 됩니다. 그 다음 변호인 선임권, 적경교통권,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으면 자백에 대해 능력 부정한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던 거였죠. 미란다 판결입니다. 미란다 판결. 그 다음 신의 성취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원고의 신뢰보호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은 미망인 판결이고요. 그 다음 독일에서 최초로 경찰 개입 청구를 인정한 판결 뭐였죠? 디톱 판결이죠. 디톱 판결 또는 디톱 사건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김신조 사건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판결은 인구조사 판결이고, 대륙법계는 경찰이 지배권자의 수족처럼 사용됐으니까 경찰이 어떤 행위를 하다가 국민에게 손해를 끼쳐도 감히 국민이 손해배상해주세요라는 이야기를 예전에는 못했죠. 그러나 이 판결에 의해서 구경 담배농장에서 순수레를 끌고 가던 공무원이 시민의 발을 다치게 했던 사건에서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됐던 중요한 판례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블랑코 판결이죠. 그리고 이때 관할은 행정재판소인데 우리나라의 민사소송, 국가배상소송은 민사소송이란 거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맵 판결이 좀 중요하고요. 에스코베도 판결, 미란다 판결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티톱 판결 같은 경우도 경찰 개입 청구권 할 때 따로 하는 이야기니까 그리고 블랑코 판결 이런 것들 은 좀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란다 판결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다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문 하나 정도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경찰 개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 대단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경찰에게 사실 문제가 나올 때는 앞쪽에는 여러 가지 꼭지들에서 다양한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대륙법계는 기본적으로 경찰은 지배권자의 수족처럼 사용됐죠. 그리고 시민은 통치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경찰과 시민과의 관계가 절대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립은 긍정될 수밖에 없고 경찰은 시민을 뭘로 본다? 통치의 대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경찰권을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경찰의 개념과 관련해서 경찰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당연히 경찰의 개념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바로 대륙법계죠. 그래서 경찰권의 성질과 발동 범위죠. 방금 봤지만 우리 발동 범위는 어떻게 된다? 축소된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요거의 기준을 가집니다. 그 다음 범죄수사, 사법경찰이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 제군외사, 경찰국가시대에 제외됐죠. 따라서 범죄수사가 경찰의 당연한 임무는 아니죠. 그 다음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 보니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수단을 중요시하는 거고요. 경찰권 발동 범위는 잘 아시겠지만 축소됐단 말이야. 그러면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 개념의 꾸러미를 이렇게 한번 열어봅시다. 다 빠져버리고 여기 남아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뭐냐면 소극적 질서의지만 남아있죠. 질서의지만 남아있고 그 나머지 국가 목적적 작용, 재무, 군사, 외무, 사법행정은 다 경찰국가시에 빠져 있었죠. 그런데 영미법계를 보니까 수사를 경찰이 하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죠. 그래서 요 사법경찰을 영미법계 영향으로 다시 경찰 개념 안으로 잡아넣는 거죠. 이렇게. 요게 바로 사법경찰이잖아요. 그러면 대륙법계 경찰이란 꾸러미를 열어보면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경찰 본연의 임무였던 질서유지란 빨간 고, 한 번 빠졌다가 새롭게 들어온 사법경찰은 까만 고, 두 가지가 있죠. 따라서 구분이 되게 된다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자, 영미법계는 유럽 이주민들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대륙법계에서 핍박받고 서름받던 유럽 이주민들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시기에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 쪽으로 넘어가는 유럽 이주민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넘어간다. 왜? 대륙법계에서 나는 늘 피지배 계층으로 괴롭힘 당하고 명령강제에 의해서 굴복하는 존재였으니까 너무너무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대등한 사회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이 영미법계는 어떤 지도자가 너 경찰이라고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 유럽 이주민들이 자치권을 통해서 서로가 경찰의 역할을 나누어 맡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립은 할 수가 없죠. 우리가 경찰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사람에게 빌려준 거니까요.
그러면 경찰은 당연히 경찰과 시민은 협력 관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찰이란 무엇인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폴리스라 부르건 경찰이라 부르건 아저씨라 불러도 상관없어. 뭐만 잘하면 돼. 우리를 인디언과 야생동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과 기능이 중요시한 거지 개념은 별로 중요시 않아요. 그래서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요게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미법계 경찰 개념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범죄와 위해로부터 보호하는 거거든. 그럼 범죄에 대해서 보호하는 건 당연히 수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수사는 경찰의 당연한 임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니까 비권력적 수단을 중요시하는 거고요. 경찰 활동의 범위는 대륙법계는 축소됐지만 영미법계는 초기에는 인디언과 야생동물로부터만 보호해주면 되다가 이제는 국가가 커지니까 미국의 경찰은 활동 범위가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늘어났죠. 그래서 확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 지문에 시대의 흐름에 따라 경찰 개념이 축소되었다는 것에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차이는 없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영미법계의 경찰은 꾸러미를 이렇게 열어보면요. 원래부터 질서유지 당연히 경찰 개념에 들어있는 거고 범죄와 위해로부터 보니까 당연히 수사도 경찰의 임무에 들어있죠. 원래부터 경찰의 본연의 임무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으니까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공이 되죠. 그래서 구분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륙법계와 달리 영미법계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한 번 더 실력이 올라갈 겁니다. 자, 파이팅 합시다.